네, 안녕하세요. 라임입니다. 종목을 간단히 한번 볼게요. 일단 SAMT는 제법 크게 오를 자리였죠. 그래서 한 7% 올랐죠. 사실 이거 갖고 안 되긴 하는데, 이게 내일도, 글쎄, 내일 오를지가 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, 내일도 오르면 이만한 걸 또 세우겠다는 거고요. 그게 이미 여간하면 내릴 자리라는 거예요. 굉장히 경계선이다 주차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일 글쎄 모르죠. 좀 운이 좋으면 이만한 거를 또 세우겠다예요. 하지만 보장이 안 돼요. 일단 그래서 내릴 수도 있는 자리 정도에 주차해 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게 최근에 산 사람이라면 제법 팔아야 될 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평단이 좀 낮다면 더 갖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. 얘는 어차피 7,000원을 가겠다는 상태예요 지금. 일단 그냥 그렇고요. 그리고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여기에서 말아 올렸죠. 딱 좋게 끝났죠. 그리고 시간에 좀 오른 걸 보니까 여기는 안 깨겠다예요. 그렇다면 얘는 그래도 적어도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좀 기다 보면 또 올라가겠죠. 그래서 얘는 좋은 상태예요. IG비전은 의미 없죠. 의미 없지만 내린 걸 말아 올리고 끝났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봐야 되겠어요. 한번 오르면 확 오르겠다는 건데 알기 어려워요. 그 다음에 JI테크는 좋죠.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. 요즘 봐갖고는 최소한 4천 몇백 원은 한번 갈 거예요. 4,250원이 여기 있네. 최소한 이 정도는 한번 가야 두드려 맞겠죠. 그래서 얘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.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. 사실 올라가는 모양이죠. 그래서 갖고 있으세요. 그 다음에 신성 ENG는 정확히 여기에서 올라왔죠. 시간에도 좀 올랐던데 글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걸 안 썼는데 그냥 재미삼아 이거 뭐죠? 차트 툴에 보면은 자동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켜봤더니 이 패턴이 이렇대요. 몰랐죠. 그런가 보죠. 그 다음에 KXI텍은 여전히 이러고 있죠. 여기를 뚫어야 크게 오르는 거예요. 알테오전 잘 모르겠고요. 그 다음에 크라운제가 이래 갖고는 좀 시간이 걸리나? 하여간에 좀 기고 있는데 기다 보면 오를 거예요. 언제 오를지 잘 모르겠지만 기다 보면 오르겠다예요. 내가 날 잡아 올리겠다, 호재가 있으면 올리겠다, 이런 상태 같아요. 기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죠. PS 일렉트로닉스가 올랐는데 일단 많이 내렸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어요. 한번 한 21선 터치하는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죠. 정말 근데 올라갈지는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람에디텍이 올랐는데 이 자동 패턴으로는 이렇대요. 이렇대요. 그런가 보죠.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올라온 거 봐갖고는 글쎄 운이 좋으면 이 패턴대로라면 이쯤 가서 터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여간에 이 자동 패턴 분석에 따르면 이런 식의 패턴이라니까 그럼 여기도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. 휴니드 그냥 맨날 제가 그어놓은 자리에서 말아 올려서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근데 전쟁 관련주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건 드론 관련주니까 전쟁 관련주들이 해운주나 이런 게 계속 내리고 올리고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더 내리진 않고 있어요.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헷갈려요. 전쟁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헷갈리는데 얘들만 봐갖고는 하는 짓을 봐갖고는 전쟁이 빠르든 늦든 나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인터지스 의미 없죠. 그래도 말아 올리고 끝냈으니까 좋은 거예요. 조만간에 한 방 쏴야 돼요. 글쎄 임박인 것 같긴 한데 한 방 쏴야 뭐가 되지. 한 방 쏘면 홀딩이에요. 그 다음에 SK네트웍스도 패턴이 이렇대요. 그런가 보죠. 몰랐어요. 일단 내일 내려봐야 여기죠. 일단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좀 더 흘러가는 걸 봐야 되겠어요. 이런 패턴을 완벽하게 신뢰하진 않지만 자동 패턴 분석이란 게 기능이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. 일단 제 기준으로는 내일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. 얘가 나름 저항대를 돌파했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. 그럼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. 저는 한 8,000원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흘러가는 걸 계속 보기로 해요. 흥하해용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여기에서 계속 말아 올리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전쟁 관련주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진짜 빠르든 늦든 올라갈 상태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전쟁이 날 거라고 보고 하고 있어요.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. 페노션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
SBI 인베스트먼트는 네, 뭐 좀 내렸지만 아직 이 정도로는 괜찮죠. 얘가 뭐 내리는 거는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도 돼요. 이 정도 넉넉 잡고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. 내려서 기다 보면 결국은 올라서 1200원을 갈 거예요. 제가 볼 때 얘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. 그냥 그래도 결국 올라갈 주식이에요. 그 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려서 샀는데 뭐 사고 나니까 장마감 후에 뭐 저기 뭐냐 수주했다고 공시가 떴더라고요. 내일 올려주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얘가 최대 하방이라 그래봐야 뭐 한 이 정도? 이 정도면 될 거예요. 최대 하방이라 그래봐야 이 정도예요. 그래서 일단 샀으니까 여기 내려오면 더 살 생각이고 올라가면 일단 관망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. 이걸로 돈을 잃을 것 같진 않아요. 저는 대충 샀어요. 한 8,500원에 사갖고 물렸어요. 근데 이런 변동성에서 살 때는 뭐 어느 정도 물리는 건 각오해야죠. 그냥 저는 뭐 8,500원에서도 더 안 내릴 줄 알고 샀는데 더 내리더라고요. 일단은 물 타는 건 이 정도를 준다면 타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관망을 좀 해야 돼요. 뭐 하나 좀 봐야 돼요. 대성에너지도 정확하게 여기서 말아 올리죠. 그러니까 자꾸 얘들이 여기 이 정도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. 빠르든 늦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일단 전쟁도 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. 롯데손해보험은 한 이 정도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. 한 이 정도까지는 내리면 근데 여기서 올라오죠. 그래서 글쎄 아이씨 뭐 여기서 한 3천 몇백 원에 팔았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평단이 한 이쯤만 되면 사실 여기서만 올라가도 계속 갖고 있어 홀딩해 볼만해요. 왜냐면 사실 미래는 더 밝으니까. 미래는 훨씬 밝아요.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내려도 그냥 여태까지도 버텼다면 더 버티세요. 다시 올라가요. 한국자산신탁은 피레침을 쌌죠. 당분간 안 좋을 것 같아요. 당분간 옆으로 기든 내리든 어느 식으로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뭐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피레침으로 내려왔다는 건 기든가 내리겠다는 거예요. 올라가긴 힘들 것 같아요. 물론 캔들이 내일 위쪽으로 붙으면 야금야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뭘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드위즈가 올랐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차 범위 정도로만 올랐어요. 가령 이렇게 그어 보면요. 뭐 이렇게든 어느 식으로든 그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추세선이 이걸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채널 아닐 수 있는 거예요. 이 정도는 안 되고 확 오른다. 그러면 뚫은 거죠. 하여간에 얘가 제가 볼 때 오늘 오른 건 어차피 선 긋는 거는 내가 긋는 거지 얘들이 뭘 기준으로 긋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얘들한테 달린 거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로는 완벽하지 않아요. 더 오른다면 저는 오른다고 볼 것 같고요. 여기서라도 내린다면 아 혹시 못 넘었나 라는 의심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얘는. 그 다음에 한일사료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도 돼요. 한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 내려도 상관없어요. 원래 매수가 한 이 정도 중심선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야 돼요. 하지만 이 밑으로는 안 내려요. 그죠?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반등할 거예요. 내린다 그래도. 그러니까 뭐 들고 있으세요.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고 있으면 결국 올라요. 에어부산이 뭐 내렸지만 뭐 자동 분석 패턴에 따르면 이렇대요. 뭐 잘 모르겠고 괜찮아요. 얘도 아직까지 이 정도 내려갈 건 괜찮아요. 좀 더 들고 있어 보세요. KT알파를 샀다면 수익이 뭐 5,000원 밑에서 샀다면 수익 중이겠죠. 의미가 없고요. 한번 크게 올라야 돼요. 언제 날 잡아 크게 오를 거예요. 얘는 아직 희망적이죠. 제가 볼 때 희망적이니까 홀딩하세요. 고려산업은 원래 뭐 한 이 정도 생각했죠. 오늘은 의미 없어요. 얘가 조만간에 크게 가든가 옆으로 기다가 크게 가든가 둘 중 하나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얘가 종가가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 돼요.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. 그럼 뭔가 잘못 산 거야. 내가 틀린 거죠. 근데 그 정도 상황만 아니라면 기든가 그게 아니면은 오르다가 내리든가 뭐 이런 건 상황은 다 좋은 거예요. 결국은 이런 상황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어요. 앞으로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대충 봤고요. 나스닥이 내려도 한국이 오른다는 게 뭐 일단은 좋지만 지금 전쟁이 나도 한국이 오르겠냐? 그건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대충 전쟁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엔비디아 실적은 아마도 좋겠지만 하여간에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일단 그런 복잡한 문제는 잘 모르겠고 그냥 별다른 일만 없으면 계속 홀딩을 할 생각이고
최근에 사는 거는 주로 전쟁 관련했을 때 전쟁이 나도 오를 만한 애들만 사고 있어요. 가령 식량이나 아니면 뭐 해운 그딴 거만 샀죠.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. 우리가 기본적인 거 계속 홀딩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그냥 주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. 아무튼 다들 성투하세요. 감사합니다.